네, 교과서 50페이지 중단원 학습 점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OX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수입 5,000원을 플러스 5,000원으로 나타내면 수입과 지출은 반대 의미를 갖고 있는 개념이다. 그래서 한쪽을 양의 보호를 썼다면 반대쪽을 음의 보호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참 이렇게 되겠습니다. 2번 0은 양수도 음수도 아니다. 그렇죠. 0은 양수도 음수도 아니다. 양수는 0보다 큰 수를, 그 다음에 음수는 0보다 작은 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0은 양수도 음수도 아닙니다. 3번 절대값 기호가 있습니다. 절대값 기호가 있는데 절대값 기호는 수직선 상에서 원점에서 그 수에 이르는 거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수직선이 이렇게 있었을 때에 원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5가 오른편에 존재하게 될 텐데 이 0서부터 5까지의 거리는 5가 됩니다. 따라서 얘는 5라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5의 절대값은 원점으로부터 마이너스 5까지 이르는 거리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거리니까 항상 양수 아니면 0만 나오겠죠. 그래서 5 이렇게 되므로 5는 5보다 크다. 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등호는 틀렸고요. 그래서 이거는 틀렸고, 그래서 이제 바르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등호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거짓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4번 문제에 뺄셈 있네요. 뺄셈. 뺄셈은 덧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덧셈으로 바꿨습니다. 네, 바꿨을 때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자라는 규칙이 있죠. 그래서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면 마이너스 5가 아니고 플러스 5라고 써야 합니다. 따라서 플러스 4 더하기 플러스 5 구하면 플러스 9가 되겠죠. 따라서 이것은 거짓입니다. 그 다음에 음수의 거듭제곱 내용이 있습니다. 음수의 거듭제곱에서는 여기 지수 자리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늘 살펴봐야 되는 거고, 이렇게 짝수였을 때에는 반드시 양의 값이 나옵니다. 즉 양수가 나와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음수가 나왔으므로 이미 틀렸고요. 실제로 마이너스 1의 4제곱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은 마이너스 1을 몇 번? 4번 곱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1을 이렇게 2번 곱하면 둘둘 짝지으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당연히 1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또한 둘둘 짝지으면 1 나옵니다. 그래서 1 곱하기 1은 당연히 1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는 1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수 1이 나온다 이렇게 되겠죠. 아무튼 거짓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역수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역수는 부호가 같고 분모 분자가 바뀌었다.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는데요. 일단 부호, 음의 부호는 이렇게 같이 같고요. 그 다음에 분모 분자 바꿔야 되는데 이 2는 1분의 2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모 분자 바꾸면 2분의 1이 나오겠죠. 이처럼. 그래서 마이너스 2의 역수는 마이너스 2분의 1, 예, 맞다가 되겠습니다. 1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수를 보기 중에서 모두 찾으시오. 양의 정수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양의 정수는 자연수랑 같은 거다. 그죠? 양의 부호를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됩니다. 그래서 양의 정수를 찾아보자면 5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처럼 약분되는 것을 늘 살펴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3분의 9는 약분해서 3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5와 여기 3분의 9가 답이 되겠고요. 음의 유리수는 음의 부호 붙은 거 다 고르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고르면 되겠고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이면 정수인 거를 한번 제껴봅시다. 양의 정수 아까 전에 5, 그 다음에 3분의 9 이거 제끼고 그 다음에 0도 있죠?
그 다음에 음의 정수도 제거합시다. 음의 정수 제거했어요. 그 나머지가 무엇이 되더라? 네, 맞습니다.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얘는 음의 부호 붙은 것을 찾았고요. 그다음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정수를 제외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했습니다. 2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을 구하시오. 플러스 4의 절대값은 수직선 상에서 원점과 플러스 4까지 이르는 거리인데 그거는 그냥 4 이렇게 되겠죠. 절대값 아니 양수이면 그대로 나온다. 예,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고, 이렇게 보면은 절대값 아니 음수이면 부호 바꿔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분의 2가 답이 되겠습니다. 부호 바꾸면 플러스 3분의 2인데 플러스 기호는 생략 가능하죠. 그래서 3분의 2라고 간단히 썼습니다. 이번에는 절대값이 3인 수, 어떤 수를 절대값을 씌웠더니 3이 됐다라는 건데 이처럼 절대값이 3인 수는 수직선상에 두 곳이 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원점으로부터 이르는 거리가 오른편 그리고 왼편에 3자리에 위치하는 그런 수가 두 군데가 존재하겠죠. 하나는 플러스 3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에 3번의 답은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 두 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절대값이 2.6인 음수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절대값이 2.6인 이거인 수는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이렇게 수직선 상에서 원점으로부터 이르는 거리는 오른쪽, 왼쪽 두 군데 있어서 그 오른편에 있는 것은 플러스 2.6으로 왼편에 있는 것을 마이너스 2.6으로 이렇게 쓰죠. 그래서 절대값이 2.6인 수는 두 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음수를 고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번에 4번의 답은 마이너스 2.6이 되겠습니다. 3번 가겠습니다. 3번 덧셈입니다. 덧셈의 계산에서는 절대값을 먼저 비교하자라고 얘기했고, 절대값은 2.8이 1.2보다 큽니다. 따라서 큰 수의 부호를 따른다 해서 마이너스 부호를 따르고 그 다음에 절대값의 차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2.8에서 1.2를 빼면 1.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6이 답이 됩니다.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뺄셈이 있습니다. 이렇게 뺄셈이 있었을 때에는 덧셈으로 바꿔주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덧셈으로 바꾸는 대신 뒤에 있는 부호를 없애면 뒤에 부호를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것은 양의 부호와 괄호를 없애면 2분의 7 더하기 3과 같은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방식으로 통분을 한 다음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3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은 곱셈입니다. 곱셈이 있었을 때에는 양의 부호, 음의 부호 이렇게 있는데요. 음수의 개수가 홀수에 있으면 한 개 있죠. 그래서 음의 부호를 따르고 나머지는 절대값을 곱하자 하면서 이렇게 약분을 하면 됩니다. 3일은 3, 3, 3은 9, 4일은 4, 4, 2, 8 이렇게 계산을 하면 3 곱하기 1 하면 3 이렇게 되겠고요. 2 곱하기 1에서 2 이렇게 만들면 마이너스 3분의 2가 답이 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4번.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꿔서 계산 가능하다. 곱셈으로 계산할 때에는 뒤에 있는 수는 그쵸? 역수를 곱하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역수를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부호 같고 분모 분자가 바뀐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보면 음수 곱하기 음수 이렇게 돼버렸는데요. 음수의 개수가 짝수에 있으므로 양의 부호를 따르고 양의 부호는 플러스 이렇게 되는데 플러스는 생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우겠습니다. 다시
그래서 6 곱하기 3분의 7을 진행하면 되는데 이 6은 1분의 6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3과 여기 있는 분자에 있는 6은 서로 약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약분 다 했고요. 그래서 분모에 있는 것을 다 곱하면 1이고 분자에 있는 거 2와 7을 곱해서 14. 네, 이제 분모가 1이면 생략 가능하므로 14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 네, 4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4번 여기서 보면 덧셈이 있고요. 여기 뺄셈이 있는데 덧셈으로 바꿔줘야겠죠? 무슨 얘기냐? 다시 여기 뺄셈이 있습니다. 이것을 덧셈으로 바꾸는 대신 빼는 수의 부호를 바꾸자. 그러면은 이제 음수가 양수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통분해서 계산을 하면 되는데 통분은 6으로 맞춰주면 되겠죠. 그래서 6분의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양의 부호랑 그 다음에 이제 가로 다 없앨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6분의 5 더하기 6분의 3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가 3을 곱하고 3을 곱해서 6분의 4 2를 곱하고 또 2를 곱해서 6분의 2 만든 겁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6분의 2 더하기 5 더하기 3 다 더하면 10 이렇게 되고요. 약분해서 2로 약분 가능하죠? 2, 3은 6, 2, 5, 10 그래서 3분의 5가 답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꿀 수 있다. 이거 5분의 4로 그냥 쓸게요. 그 다음에 곱셈 바꿔주고 역수를 곱하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7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곱셈에서는 음수의 개수를 생각을 하는데 음수가 지금 2개, 짝수개 있습니다. 짝수개, 음수 2개 이렇게 있죠. 그래서 짝수개 있으므로 부호는 양수 플러스가 되는데 플러스는 생략 가능합니다. 따라서 안 쓰겠고요. 나머지 수 5분의 4 곱하기 2분의 7 곱하기 절대값 10을 계산을 하면 되는데 10은 1분의 10이라고 생각하고 예, 약분을 하겠습니다. 5랑 2랑 곱하면 10이죠. 그러면서 여기 있는 10과 약분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분모는 1 곱하기 1 곱하기 1, 4 곱하기 7 곱하기 1 해서 7, 4, 4, 7은 28 이렇게 되니까 답은 28이 되겠습니다. 네, 5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어떤 두 수, 그러니까 반수관계인 두 수 이렇게 되겠죠. 반수관계인 두 수의 특징은 무엇이다? 두 수를 더하면 제로가 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죠. 네, 보겠습니다. 반수관계는 원점을 기준으로 같은 거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네모라고 치면 여기는 플러스 네모, 그 다음에 이 거리가 이제 또 네모라고 치면 이쪽 부분은 마이너스 네모 이렇게 되겠죠. 두 점 사이의 거리 10이다. 그러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가 10이라는 것은 여기 5씩 이제 5씩 거리를 나눠 가져야겠죠. 그래서 그 두 수는 답은 하나는 플러스 5, 하나는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 플러스 5, 이쪽은 마이너스 5가 되니까요. 6번 지연이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가르기 큰 수를 따라가려고 한다. 이때 지연이가 도착하는 장소를 말하시오. 큰 수를 얘기를 한대요. 큰 수라는 것은 수직선 상에서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큰 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음수와 그 다음에 영과 그 다음에 양수가 이렇게 있었을 때에는 당연히 양수가 제일 크고 음수가 제일 작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하면은 양수와 양수끼리 비교할 때 때는 절대값이 큰 녀석이 큰 수가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음수와 이번에 음수끼리 비교할 때는, 양수끼리 비교했을 때는 다르게 절대값이
작은 수가, 절대값이 작은 수가 오히려 큰 수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수직선상에서 0과 이쪽 부분이 양수 이렇게 되겠죠. 양수, 이쪽은 음수 이렇게 있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수가 음수보다 당연히 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음수끼리 비교할 때만 살펴볼게요. 음수끼리 비교할 때는 절대값이 작다라는 것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짧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짧은 녀석이, 그러니까 이 빨간색 별표가 수직선 상에서는 오른쪽에 있게 되겠죠. 저 검은색 별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이 작은 녀석이 오히려 큰 수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출발해 보겠습니다. 출발. 마이너스 5와 2 음수와 양수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양수가 크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되겠고, 그 다음 이제 따라서 가면 세 갈림길이 있네요. 음수끼리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음수, 음수, 음수. 음수끼리 비교하기 위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통분을 한 상태에서 비교를 하는 게 더 좋겠죠. 통분을 어떻게 해볼까 했더니 분모를 뭐로 해야겠어요? 당연히 6으로 해야겠죠. 여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으로 하면 6분의 그쵸? 분모 분자에 2를 곱해서 6분의 14 이렇게 만들 수 있겠고요. 1.5는 저번에도 한번 수업 시간에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1.5는 10분의 15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약분을 해서 2분의 3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1.5는 2분의 3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2분의 3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6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 3을 곱하겠습니다. 그럼 뭐가 되겠어요? 6분의 9가 되겠죠. 6분의 9. 또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은 이제 미술관 쪽을 보면 그쵸? 여기 분모 분자에 3을 곱해서 마이너스 6분의 9, 3, 27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절대값이 작아야지만 큰 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값 박물관 쪽 보면은 절대값은 6분의 14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6분의 9가 절대값, 6분의 27 이렇게 절대값이 되는 겁니다. 음수의 절대값은 부호 바꾼다. 그러니까 양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값 6분의 14, 6분의 9, 6분의 27 중 작은 것은 당연히 이쪽 파트가 되겠죠. 따라서 큰 수는 도서관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도서관이다. 이렇게 결과를 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7번을 보면 사용한 연산법칙을 말하시오 이렇게 막 묻고 있는데, 그러니까 가에서 바뀐 거를 봐야 되는데 바뀐 것은 이쪽 파트와 이쪽 파트가 바뀜이 확인이 됩니다. 나머지는 다 같죠. 그러면 이제 관찰을 하건대 맨 앞에 있는 수와 두 번째에 있는 수를 위치를 바꿔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위치를 바꾼다 그러면은 무슨 법칙? 그렇죠. 교환 법칙인데 여기서 보면은 어떤 연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교환 법칙을. 그렇죠. 덧셈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덧셈에 대한 혹은 덧셈의 교환 법칙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가는 덧셈의 교환 법칙. 그 다음에 살펴보자면 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가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계산 순서를 바꾼다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결합 법칙이 두 번째 나의 답이 되겠습니다. 결합 법칙. 이것 또한 어떤 연산에서 사용하고 있냐가 중요한데 덧셈 연산이죠. 그래서 덧셈의 결합 법칙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덧셈의
교환 법칙은 이렇게 위치를 바꾸는 거고, 덧셈의 결합 법칙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에서 B랑 C를 이렇게 먼저 계산하겠다. 혹은 A와 B를 먼저 계산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로를 치거나 아니면 다시 거꾸로 가로를 없애거나 하는 것을 뭐라 한다? 그렇죠. 결합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이해하고 있어야겠죠. 예, 8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을 계산하시오. 뭐 어떻게 보면 혼합 계산인 것 같은데 혼합 계산에서 순서가 중요한데 무엇이 뭐부터 하냐 하면은 거듭 제곱부터 계산을 하고요. 보통 우리가 문제를 냈을 때에는 음수의 거듭 제곱이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소가로, 그 다음에 중가로, 그 다음에 대가로, 순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괄호 안에 이제 곱셈과 나눗셈은, 곱셈과 나눗셈이 있다면 앞에서부터 차례로 하되, 당연히 덧셈, 뺄셈보다는 먼저 해야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덧셈 뺄셈만 있다면 이것은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한번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소가로가 있는데 이 소가로는 연산을 먼저 하라는 의미로서의 그 괄호의 의미가 아니고, 그죠? 이거는 그냥 음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로를 친 겁니다. 우리가 음수의 곱셈은 가로를 쳐서 이렇게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부터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어떤 연산이 있냐 하면은 이 두 수의 곱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부터 진행을 해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보자면 뺄셈과 나눗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를 해야겠다? 나눗셈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뺄셈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맞춰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2 빼기 3분의 1 나누기 1번을 진행을 해보면 마이너스 10분의 3 곱하기 6분의 5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보면 두 수의 곱셈에서 음수의 개수는 홀수개 한 개뿐이므로 마이너스 부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절대값의 곱을 해야 되는데 분모 분자 약분을 여기서 진행을 하자면 5일은 5, 5, 10, 3일은 3, 3, 2, 6 이제 분모끼리 곱해서 2 곱하기 2 해서 여기 4, 분자끼리 곱해서 1,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쓰는데, 우리가 곱셈 나눗셈에서 음수의 곱셈 나눗셈은 가로를 치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를 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2번 나눗셈을 진행을 해야겠죠. 나눗셈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3분의 1 나누기 마이너스 4분의 1을 진행한다는 거고, 그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역수를 곱하게 됩니다. 마이너스 1분의 4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예, 마찬가지로 두 수의 곱셈에서 음수의 개수를 판단하고 음수가 한 개 있으므로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약분을 하려고 했는데 약분이 더 이상 안 되죠. 그래서 이제 3 곱하기 1에서 3, 이제 분자는 1 곱하기 4에서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2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또 가로를 이렇게 쳐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는데 뺄셈을 해야겠죠. 뺄셈은 그쵸. 뺄셈은 덧셈으로 바꿔서 계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과정인 거고 이것도 과정인데요. 그 다음에 여기 덧셈으로 바꾸면 그냥 이어서 할까요? 여기 쓰자면 2 더하기 3분의 4 부호는 플러스인데 양의 부호는 생략 가능하죠. 그래서 이 계산 답을 구하면 3분의 3, 2, 6, 10 3분의 12 답이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그렇죠. 거듭제곱 1번.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2분의 1 더하기 1번 나누기 3분의 4가 있습니다.
덧셈과 나눗셈에서 뭐부터? 그렇죠. 나눗셈부터 진행을 해야겠다. 2번 가고요. 그 다음에 3번 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괄호 안에 있는 거 덧셈 4번 가고 그 다음에 가장 밖에 있는 곱셈을 해야겠다. 그래서 1, 2, 3, 4, 5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는데 과정을 써보겠습니다. 3분의 5 곱하기 여기서 음수의 거듭적에서 여기 짝수가 나옵니다. 짝수이면 부호는 양수이고 3의 제곱해서 9, 그 다음에 2의 제곱해서 4, 9분의 4가 되겠죠? 나누기 3분의 4. 예, 더 이상 이제 소가로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중가로랑 대가로를 좀 바꿔줘야겠네요. 중가로를 소가로로, 대가로를 중가로로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보자면 이 나눗셈을 진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3분의 5 이렇게 쓰고 곱하기 마이너스 6분의 1 더하기 여기 2분의 1 9분의 4 나누기 3분의 4입니다. 곱셈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역수를 곱하자 이렇게 되겠고 분모분자 약분되는 게 보이네요. 3, 3은 9, 3, 2는 3 계산을 하면 3 곱하기 1에서 3 1 곱하기 1에서 1 3분의 1이 나옵니다. 그래서 3분의 1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여기 덧셈을 해야겠죠. 그래서 3분의 5 곱하기 계산을 하면 중가로가 소가로로 바뀌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1 덧셈에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6분의 3 더하기 6분의 2 해서 6분의 5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6분의 5 이렇게 되겠고 다음 덧셈을 해야겠죠. 마이너스 6분의 1 더하기 6분의 5는 6분의 5 마이너스 6분의 1과 같다. 6분의 4가 되겠죠. 그래서 3분의 5 곱하기 6분의 4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여기 보자면 분모분자 약분되는 것을 살펴보자면 더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3 곱하기 6 해서 3, 6, 18 5, 4, 20 있었네요. 그죠? 분모분자가 짝수라서 여기서 약분 됐었는데 2로 나눠서 2, 9, 18 이거는 1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9분의 10이 되겠다. 그래서 여기 단계에 걸쳐서 계산을 완료했습니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4개의 유리수 중에서 서로 다른 세 수를 곱하여 곱한 값 중 가장 큰 수와 뭐죠? 4개의 유리수 중에서 서로 다른 세 수를 택하여 곱한 값 중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를 각각 구하시오. 가장 큰 수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양수이어야겠죠. 양수이어야겠고 양수끼리 비교했을 때에는 절대값이 큰 게 가장 큰 수가 됩니다. 절대값 큰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수는 당연히 음수가 나와야겠고 이것 또한 가장 작기 위해서는 원점으로부터 가장 멀어야지만 원점으로부터 가장 멀어야지만 그래야지 더 작습니다. 그죠? 양수는 양수도 마찬가지죠. 원점으로 아이고 잘못 말했네요. 양수는 절대값이 크면 가장 큰 수가 되겠고 음수는 절대값이 이것 또한 절대값이 가장 커야지만 가장 작은 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값이 큰 이렇게 가는 게 맞겠고요. 그래서 이제 양수가 되기 위해서는 양수가 되기 위해서 여기 음수 3개, 양수 1개 있는데 3개를 택해야 하므로 세수를 택해야 하므로 양수 하나에 음수 2개를 택하면 양수를 만들 수 있겠죠. 그 중에서 이제 절대값이 커야 한다. 그거를 염두에 두고 있고, 음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음수를 3개를 택하는 이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음수 1개에 양수 2개 이렇게 택해도 되는데 양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가장 작은 수는 그냥 결정이 나겠습니다. 음수 3개 곱하면 된다. 근데 이제 가장 큰 수는 조금 고려를 해야 될 게 있다. 그쵸? 양수 하나는 무조건 정해지는 거고, 다시 써볼까요? 가장 큰 수는 일단은 양수 무엇이 1.5가 정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음수 2개의 곱을 써야 되는데 절대값이 커야 한다. 절대값이 크기 위해서는 큰 수 2개를 절대값이 큰 수 2개를 고르면 되겠죠. 그래서 절대값이 큰 수 2개를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얘 절대값은 3분의 7이고 얘 절대값은 2분의 3입니다. 소수로 고치면 3, 2, 6, 2점 몇몇이 되겠죠. 얘는 1.5가 됩니다. 그래서 절대값은 얘가 크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절대값이 9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가장 크겠죠. 그래서 가장 큰 수가 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9 하나 고르고 절대값이 큰 녀석인 마이너스 3.7 이걸 2개 골라서 곱하면 되겠고 가장 작은 수는 이거는 한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음수 3개를 고르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마이너스 9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계산해 볼까요? 0.5는 2분의 1로 생각하기로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는 1분의 9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3분의 7 이렇게 했죠. 음수 곱하기 음수 이렇게 양수가 되니까 부호는 당연히 양수인 거고요. 약분을 하면 3일은 3, 3, 3은 9 해서 분모는 2 곱하기 1 곱하기 1 해서 2, 분자는 1 곱하기 3 곱하기 7, 3, 7에 21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작은 수 보자면 음수 3개를 곱했습니다. 홀수계이므로 당연히 마이너스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분의 7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9는 1분의 9라고 생각해서 보겠습니다. 약분하면 3일은 3, 3일은 3. 더 이상 약분되는 게 안 보이네요. 그래서 따라서 마이너스 붙여주고 분모는 2. 그다음 분자는 7, 9, 63.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효빈이와 민재는 계단 오르기 놀이를 하는데 가위로 이기면 1칸, 바위로 이기면 2칸, 보로 이기면 3칸 올라가고 지면 1칸을 내려가기로 하였다. 다음 표는 가위바위보를 10번 하였는데 두 사람의 이긴 횟수를 나타낸 것이다. 효빈이와 민재는 처음 위치에서 얼마나 올라갔는지 구하시오. 처음 위치를 0으로 잡아주면 되겠죠? 효빈이부터 볼까요? 효빈이 보면은 가위로 2번 이겼습니다. 가위로 이기면 1칸 올라가는 건데, 1칸씩 2번 올라갔으니까, 2칸 이렇게 되겠죠? 더하기. 그 다음에 이제 바위로 이기면 2칸인데 3번 이겼습니다. 그러면은 2 곱하기 3을 써야겠죠? 식을 쓸까요? 2 곱하기 3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보로 이기면 3칸 올라갑니다. 그래서 1 곱하기 3 이렇게 되고요. 지는 횟수도 봐야겠죠? 보니까 민재가 이겼다라는 것은 민재가 2번, 총 4번 이겼죠? 4번 이겼다라는 것은 효빈이가 거꾸로 4번 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번 졌으니까 지면 1칸 내려가겠죠? 그래서 1칸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칸. 이게 누구? 효빈이가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계산을 해보면 2, 2, 3은 6, 3, 4 이렇게 되겠습니다. 앞에 이거 계산하면 8에다가 11 빼기 4에서 7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민재 보겠습니다. 민재는 가위로 2번 이겼습니다. 1 곱하기 2. 그 다음에 바위는 0번이네요. 0번. 2칸인데 0번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거는 3칸인데 2번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효빈이가 이긴 횟수를 봅니다. 2번, 3번, 1번. 그러면 총 토탈 6번 이겼다라는 거고 6번 이겼다라는 것은 거꾸로 민재는 6번 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칸씩
6번 내려가야겠죠. 그래서 2 더하기 0 더하기 6 빼기 6 여기 사라지네요. 그래서 여기는 2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빈이는 처음 위치에서 7칸 올라갔고 민재는 처음 위치에서 2칸 올라갔다. 그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답은 그렇게 쓰면 되겠죠. 효빈이는 처음 위치에서 7칸을 그 다음에 민재는 처음 위치에서 2칸을 올라갔다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